자, 무명전설 준결승 진출을 앞두고서 많은 이야기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탈락자 명단, 탈락자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번 무명전설의 9회차에서는 정말 의외의 반전 탈락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는 야, 이 가수는 정말 잘했는데 왜 탈락하는 거지? 의외의 인물들도 상당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의외의 인물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번 무명전설의 방송 프로그램의 취지상 뭐 아시겠지만 이 많은 가수들이 대다수 무명으로 등장을 했다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애정을 주고 누구에게 집중할지에 대한 선택이 아마 이번 준결승전 최종 진출전을 앞두고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청률도 다시 회복이 되었고 무명전설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릴 때마다 조회수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걸 보면 이제 나의 원픽 가수들이 다 정해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무명이라는 점이에요. 왜냐면 이 무명 가수들이 아무래도 생각보다 뒤까지 가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것이 여전히 마스터단의 점수만으로, 물론 뭐 여기에는 관객 점수도 있지만 굉장히 소폭 적용 아니겠습니까? 이거 비율이 막 마스터단과 5대5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진 입장에서, 마스터단 입장에서 화제성을 띠는 가수들 위주로 올리다 보니 내가 응원하고 있었던 무명 가수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탈락하는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두 가수가 장한별 씨와 10대 3인방의 탈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은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장한별, 실력으로 증명한 이름값. 자, 장한별 씨가 진짜 지금 대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요번 방송편을 보면서 리뷰를 할 때 극찬을 했습니다. 장한별 씨가 사실 그 이전부터 솔로 무대에서도 빛이 났지만 이게 함께하는 팀 미션을 하다 보니까 유독 이 장한별이라는 가수의 매력과 가창력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전방위 실력을 드러냈다. 이번 본선 3차 1라운드 국민가요대전에서 요지우, 곽희성, 이우중, 낭만이치오 팀으로 최백호님의 히트곡 메들리를 펼쳤는데 대단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제가 좀 리뷰를 했었던 내용을 말씀드려 본다면 저는 이런 말씀까지 발언을 했어요. 이런 팀이 1등을 해야 무명전설과 어울리는 게 아닐까. 실력과 비주얼, 퍼포먼스, 심지어 장한별 씨는 색소폰까지 불었습니다. 대단한 실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우정 씨는 일취월장한 가창력까지 선보였습니다. 물론 유지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언 씨와의 승부에서 의견이 좀 나뉘었어요. 유지우 씨보다 라이언 씨가 잘 불렀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찌됐건 이번 낭만이치오 팀에서의 역할은 충분히 잘 소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곽희성 씨가 상대적으로 조금 가창력이 부족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실력의 상승세를 놓고 본다면 대단했고 특히 이 첼로리스트로서 이 첼로를 키는 이 연주 장면은 굉장한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한별 씨가 노래에만 리드하는 게 아니라 색소폰까지 불어버리니까 이게 장르가 뒤집어진 거죠. 특히 이 낭만에 대하여 뿐만이 아니라 최백호님의 노래를 젊은 가수들이 불렀을 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느끼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창력도 뛰어나고 심지어 퍼포먼스가 막 댄스를 하거나 다른 가수들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악기를 연주한 퍼포먼스 외에는 가창력만으로 승부를 봤음에도 이 팀이 굉장한 실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특히 마지막에 영일만 친구에서 보여줬었던 마지막 한방 앞에 있었던 노래들만으로 마무리를 했다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었겠지만 영일만 친구에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 탑프로단의 10명 100점의 점수와 국민프로단의 점수
본선 3차 1라운드가 총 1200점 만점인데 이게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관객평가단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저는 관객평가단의 점수가 합산이 된다면 이 낭만이지오 팀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예상까지 해드린 바가 있어요. 특히 최백헌님의 이 무명전설을 통해 이들이 스타덤에 올랐으면 좋겠다. 세상이 눈이 멀었다. 이런 보석 같은 가수들을 왜 못 알아봤을까? 이런 명언을 쏟아내면서 928점을 받았지만 1등은 한 하루시 팀과 비교해봤을 때 큰 점수 차이는 아니지만 미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성리씨가 있는 팀과 비교했을 때도 사실 점수가 밀리면서 사실상 3등을 차지했죠. 물론 관객평가단의 점수에 따라 이것이 나뉘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갑자기 장한별 씨의 탈락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느냐? 그건 바로 예고편 때문일 겁니다. 자, 에이스들의 승리를 향한 강렬한 외침이 바로 다음 라운드에 있을 팀 리더전 아니겠습니까? 팀 리더전과 이제 나중에 관객평가단의 점수와 모든 것이 합산된 결과가 이렇게 딱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 돼 있습니까? 누구도 몰랐던 대반전이 벌어지고 말았다. 대반전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팀 메들리의 순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예측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예고편에서 보면 이제 눈물 쏟는 참가자들이 많은데 특히 그 중에서 이 장한별 씨가 굉장히 오열하며 팀원들과 부둥켜 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메일로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장한별 씨 혹시 탈락하는 거냐? 굉장히 오열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보통 탈락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간혹 있지만 잘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열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중압감에서 해방됐을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간혹 낮은 점수를 받아서 팀원들에게 미안해서 나 때문에 팀원들이 탈락 위기에 가면 어쩌지? 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오열하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 이 장면은 굉장히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제작진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만약 낭만이지오 팀에서 탈락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장한별 씨가 탈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조회수가 일단 18만 회예요. 18만 회라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회수가 같은 팀원인 다른 가수들의 무대 영상과 비교를 해도 어떻죠?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회차마다 거듭되면서 나왔었던 영상들의 조회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유지우 씨도 8.6만 회를 기록하고 있고 그 위에 다른 가수들도 보면은 이우중 씨도 4.3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팀원마다 2명 정도, 절반 정도 탈락한다고 했는데 곽희성, 이우중, 유지우 이 4명 모두를 비교해도 이 장한별 씨의 조회수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장한별 씨가 살아남으면 혼자 살아남았지 사실상 나머지 팀원들이 탈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례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 이들의 최종 성적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면 4명 중에 절반이 아니라 3명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한별 씨만 살아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로 보나 도로 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장한별 씨는 탈락할 가능성이 없다. 자, 그렇다면 장한별 씨가 오히려 유일하게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10대 3인방인 손은설, 김한율,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 조회수에서는 이 김한율 군과 지금 쌍벽을 이루고 있는 가수가 10대 가수 중에 유일하게 김태훈 군이 있습니다. 38만 회 대 32만 회. 자, 근데 이 아이들에 대한 탈락설도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바로 예고편에서 김태훈 군이 오열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 두 사람 다 팀 리더전에 리더로서 무대를 섰다.
그러다 보니 뭔가 점수 결과에 따라서 또는 무대 결과에 따라서 나의 노래 실력이 팀원들을 탈락 위기로 몰 수 있다. 이 생각 때문에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10대 3인방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생존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보세요. 사실 최종 성적 발표 때 이 아이들이 판넬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뭐 현역가왕 최근에 보면은 빈예서, 이수연, 김태현 3명의 10대 가수가 다 준결승,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빈예서양 1명만이 탈락을 했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친구도 다 준결승 진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현역가왕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 세 친구가 일단 유명 가수들도 아니고 나이가 어려도 너무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친구가 전부 다 준결승에 진출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리면서 세 친구 다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최소 1명 이상, 최악이면 1명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파급력을 놓고 본다면 지금 뭐 김한율 군이 이때까지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조회수를 놓고 본다면 김태훈 군도 만만치 않습니다. 38만 회 대 32만 회. 현실적으로 본다면 손은설 군 1명만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번에 탈락자가 대거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제작진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마스터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 10대 가수들과 준결승, 결승까지 올라갔을 때, 이거 이렇게 매번 무대 녹화하기도 힘들고, 결과 발표하기에도 이 아이들의 어떤 시간적인 학생이다 보니까 이걸 보장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법률적인 것 때문에 과연 3명 다 끌고 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장한별 씨와 10대 3인방의 탈락설에 대한 결과는 오히려 장한별 씨가 유일하게 생존할 가능성이 높고 3명 중에서는 손은설 군이 탈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게 좀 아쉽지만 현실적인 또 제가 이 6년 가까이 트롯 오디션 리뷰를 하면서 봐왔던 이 흐름상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 장한별 씨 말고 나머지 3명이 다 탈락하게 되는 누굽니까? 이우중, 유지우, 곽희성 3사람 모두가 전원 탈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손은설 군만이 유일하게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오히려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 시청자들이 이것을 모를 리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씨가 이때까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압도적인 연승을 달리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번에 굉장한 성적을 이뤄냈습니다. 심지어 리더전에서 하루씨가 점수가 낮았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하루씨가 굉장히 무난한 점수를 받으면서 결국 1라운드에 받았었던 팀 메들리의 팀 성적의 압도적인 점수를 다른 팀들이 결국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서 하루씨 팀이 굉장한 성적을 기록했다. 결국 직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형평성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루라는 가수가 왜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을까? 사실 남진님의 소속사이건 뭐건을 떠나서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그뿐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라는 가수가 또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봐도 충분히 순위권 안에 들어갈 만한 실력을, 스타성을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퍼포먼스와 댄스를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실력이 없다라고 치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씨가 받은 팀의 성적이 다른 팀원들의 성적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가히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팀 메들리 성적이 다른 어떤 팀도 제칠 수 없는 엄청난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음 라운드에 있을 팀 리더전에서의 성적이 몇 점이 나오든지 간에 사실상 이렇게 1라운드에서 받은 성적을 다른 이 팀의 리더들이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뒤집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루 씨의 노래 스타일이 정통 트롯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성리 씨와 유사한 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딜을 지금 바싹 쫓고 있는 게 성리라는 가수란 말이에요. 이번 준결승 진출행에서 과연 성리라는 가수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제작진이 바라볼 때, 마스터단이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리라는 가수가 준결승 직행하는 가수들 중에서도 특히 14명이 생존을 해야 하고 무려 13명이 탈락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 최종 성적도 당연하고요. 준결승전부터 아마 성리, 하루 두 사람의 이 대결 구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방송편에서는 하루 가수가 성리 씨보다 압도적인 성적과 결과를 내고 있고 실질적인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성리 씨가 하루 씨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투표 역시 성리 가수가 하루 씨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6회차의 무대 조회수를 또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그 무대의 조회수가 또 두 사람이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으니 왜 안 보일까요? NBA 뮤직이 뭔가 유튜브를 좀 이상하게 올려놨습니다. 6회차에서는 성리 씨의 조회수가 지금 보이지가 않고 7회차에서는 또 하루 씨의 노래 무대 조회수가 보이지를 않는 참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팬카페 숫자에서도 두 사람은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루 씨의 팬카페 숫자거든요. 981명입니다, 여러분. 981명. 그러니까 이 성리라는 가수와 놓고 비교해봤을 때 얼마나 압도적인 지금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리 가수의 공식 팬카페인데 회원 숫자가 무려 4,568명입니다. 두 사람의 지금 이 카페 숫자가 4배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4배 이상. 그러니 사실상 이 무명전설 본방송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루 씨의 활약상과는 전혀 다른 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인스타그램을 볼까요? 이게 하루 씨의 공식 인스타그램이거든요. 팔로워 숫자가 137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리 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는 4100명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두 사람의 지금 인스타그램 파급력만 놓고 봐도 4배가 벌어지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팬카페 숫자도 4배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라는 가수가 과연 성리라는 가수를 준결승전에서부터 이겨나갈 수 있을까? 생각보다 싱겁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방청 증언들처럼 무명 가수들이 대거 탈락하게 되고 합산 순위가 팀 리더전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방청객 점수로 인해 큰 격차가 아니라 미미한 격차로 무명들이 많이 탈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준결승전이 사실상 매우 지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대결의 최종 구도는 하루, 성리 두 가수의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왜 이 두 가수 중에 한 명은 결국 결승전 무대에서 좌절할 가능성까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 방향성과는 다르게 가면 갈수록 무명 가수들이 점점 뭔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명 가수들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진 전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대국민 투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명 가수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도 유명 가수들의 기존 팬덤의 숫자와 팬 활동이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제가 최우진, 박민수 두 사람을 굳이 꼽았느냐? 그것은 이 유튜브 조회수를 좀 먼저 살짝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유튜브의 조회수를 본다면
요번 뭐 팀전의 미션은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개인 무대들을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 개인 무대들을 보려면 조금 많이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면 최근 상당히 팀전을 했기 때문이죠. 1대1 데스매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대1 데스매치 때 박민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가사 실수라는 것은 가수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도 요즘 이 무명전설에서는 좀 실수에 대해서 관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역가왕 때를 보면 이거 뭐 가차 없습니다. 난리 납니다. 그런데 최우진 씨가 결정적인 가사 실수를 하게 되면서 팀 미션 자체가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1등 팀문경 씨 아니겠습니까? 강문경 씨와 최우진 씨가 다 트롯신이 떴다에 탑6에 들어갔고 강문경 씨가 결국 최종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다시 거꾸로 현역가왕2에서 만나게 되었고 현역가왕2에서도 탑6에 들지 못하게 된 최우진 씨는 강문경 씨는 탑7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최우진 씨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트롯신이 떴다 해서 이 정도의 성적을 보여줬지만 여기 보면 같은 참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문경 씨가 이 최우진 씨에게 가사 안 들린다 굉장히 혹평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제 같은 가수끼리 평가하던 완전 초창기이긴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그 이후에 완전히 갈려버리게 됩니다. 애당초 트롯신이 떴다 해서도 최우진 씨는 탑6, 강문경 씨는 우승자였지만 이제 현역가왕에서는 아예 최우진 씨는 탑7 밖으로 밀려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재도전한 것이 바로 이번 무명전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운명의 장난이죠. 이 무명전설에서는 두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이젠 강문경 씨는 마스터, 최우진 씨는 참가자. 여러분이 만약 최우진 씨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10년차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데를 제가 좀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의 1등을 하는 것이 참 어울릴 법할 한 팀 빼고는 전부 다 탈락하게 맨 마지막에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성적표가 맨 마지막에 합산 결과로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 합산 결과로 공개된 성적표가 완전한 반전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바로 방청객 점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팀 리더전 성적이었단 말이죠. 장한별 씨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여기 보면 이거 여성분 아닙니다. 이우중 씨예요. 머리가 길죠.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장한별 씨가 엄청난 무대 성적을 받으면서 대반전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하루 씨가 지금 울고 있잖아요. 하루 씨의 팀 리더전 성적이 생각보다 나오지 못해 아주 근소 차이로 방청객 점수와 팀 리더전의 점수가 합산이 되면서 순위의 대반전이 발생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루씨 팀도 누군가는 탈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었던 바로 이 장면. 이 장면에서 결국에는 최종 성적에 이 장한별 씨가 있었던 팀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전원 탈락 후보에 가게 되고 각 팀별로 2명 이상의 탈락자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락 씨, 이룬혜 씨 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루 씨 팀에서는 아무래도 하루, 황윤성 두 사람은 굉장히 올라갈 확률이 높고 특히 이대환 씨도 있다 보니까 이대환 씨까지도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확실한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무명들이 하나 둘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팀 리더전에 성적 공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스터들의 점수와 현장 분위기상 그것이 이미 판가름이 난 것 같아요. 자, 무명전설의 이 성적표가 유지가 되려면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만 무명들이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명들이 대거 결승전 진출을 해야 해요. 그랬을 때 감동이
배가 되고 시청자들에게 몰입도를 상승시켜 줄 겁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게 되고 뻔한 유명 가수들, 지금 뭐 하루씨가 밀어주기 논란에 막 휩싸여 있죠. 이런 가수들이 만약 최종 결승전까지 무난하게 진출을 한다? 아마 무명전설의 시청률에 굉장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유튜브 조회수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유튜브 조회수를 놓고 봐도 팀 메들리를 말할 때 보면은 하루시 팀 조회수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유명 가수들 황윤성, 하루 이런 가수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창민, 성리 이런 가수들이 있는 것에 비해서 인지도가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김진용 메들리를 부른 팀에는 신성, 최우진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낭만 있지우에서는 유명 가수가 장한별 씨도 사실 어찌 본다면 동남아에서 유명한 거죠. 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잖아요. 가장 유명한 가수들의 팀 메들리 무대가 조회수가 높다라는 거.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은 박민수 씨의 무대가 31만회, 최우진 씨가 12만회, 성리 씨의 카사블랑카가 24만회.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제가 영호가 처음에 등장했을 땐 야, 신성이 여기를 왜 나와? 신성이 여기 나오면 너무 이거는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